자,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성인으로서 또는 지적 활동을 하겠다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중세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주의 진리가 있고, 그거는 어떤 종교 경전이 있고, 우린 당연히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종교 경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진리가 있는지 불명확하고, 특히 종교 경전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워낙 틀렸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 시대까지 누적된 지식으로 가장 확률 높게 판단해야 된다가 근현대의 사고의 방식이고 체계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예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결국 계속 지식은 변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시험의 정답이 변해가지고는 훨씬 혼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는 이런 식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뭔가 정해가지고, 룰을 정해서. 그래서 시험의 룰은 엄밀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룰을 몰라.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학생들은 경험을 해요. 안 된다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자기를 믿는 거야. 그렇게 독립시행의 결과 어떤 운 좋게 1등급이 나와. 그럼 그게 맞다고 해버리거나, 심지어 3등급이 나와. 그런데 대가리가 빠개져가지고 자기 얘기 맞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진리처럼 수능의 진리는 있다고요. 그걸 모를 뿐이라고. 정확하게 그걸 수업 시간에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 작품을 볼 때 자꾸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배경 지식이 없어도 된다, 뭐 개념, 뭐 개소리고 다. 있어야지.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살 거면 미국의 법을 알아야지, 법을 안 어기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최소한 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글을 읽겠어요? 당연한 거, 알아야 될 건 있는 거.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를 자꾸 모르겠는 거야. 왜?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뭐 구조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소설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퍼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퍼즐은 뭐냐면 국어사라는 퍼즐이에요. 오늘의 개념어. 국어사 또는 문학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대가요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시까지 배우기도 하고 뭐 소설 배우기도 하잖아. 제가 몇 차례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아까랑 같은 거야. 첫 번째 시간적 배경에, 두 번째 공간적 배경이 더해지면 이걸 배경으로 존재하는 바꿔 얘기하면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인물들이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지 조조에 대해서 누가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난세의 가능이고 치세의 영웅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세가 되니까 걔는 사람들 뒤통수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치세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되게 안정적으로 영웅적인 면모로 뭐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때 인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런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쓰고 외우고, 외워서 푸니까 정답 나왔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건 중학교 고1 때까지라니까. 더군다나 내신일 때예요. 그렇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소설에 대한 얘기만 할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었고 광복 직후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얘네는 얘네 나름대로 내려와야 됐고요. 얘네는 얘네 나름대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점령군으로서 존재를 했던 거야. 그러면 너무 길게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얘네는 일단 경제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들어왔고, 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요, 통치체제가 거의 일당
중심으로 거의 독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본주의도 독재를 하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반을 하고요. 얘는 전체주의에 기반을 해요. 왜? 공동생산, 공동노동,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하려면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사유재산을 더 가져가? 인정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화된, 획일화된, 어떻게 보면 전체화된 사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둘 다 독재였으니까 그 시절에는 이건 빼고 얘는 좀 더 자유냐 아니면 전체 공동체냐. 그러니까 전체주의라고 좀 나쁜 표현으로 들리는데 공동체주의라고 할게요. 여기는 좀 더 개인주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상당히 싸우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농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공산주의화 되어 있어요. 현 시점에.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는 다 이쪽 관점인 거예요. 굶어 뒤지든 말든 병 걸려 뒤지든 말든 개인 역할이야. 개인 몫이야.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또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회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기도 하는 거죠. 왜?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작살나거든, 나라가. 사실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걸 실험을 충분히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각자의 주장이 있고요. 각자의 근거가 있어요. 이쪽의 주장과 근거가 있고 이쪽의 주장과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이명준이라는 허구적 자아, 하지만 실존했던 자아는요, 고민했겠죠. 이게 정답일지. 그래서 둘 다 몸소 겪은 거예요. 시대, 공간을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것도 받겠죠. 그러니까 시공간적 배경에 개인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 개인에 대한 성찰은 이성적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감정, 인간 사이에서는 어떤 삶에 대한 감정들도 있었겠죠.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비교육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살로 끝나거든. 좀 이따 프린트 나눠드릴 건데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그건 수능 문제 풀다가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잠깐만, 이거 자살하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 게 맞나? 내가 학생 때. 근데 자살하는 장면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사북자리라는 여러분이 어휘를 나중에 광장 공부하다 보면 배울 텐데 부채가 이렇게 펼쳤다가 접혔다가 하잖아. 여기 가장 좁아지는 지점을 사북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준의 삶은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도 결정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교 과를 결정 못 했잖아요. 근데 문이과를 결정을 하고 대학교를 결정하고 과를 결정을 하고 전문성이 생기고 취업을 하면 점점점 여러분의 가능성은 좁아들다 어느 시점이 오면은 발 제겨 디딜 공간조차 없어진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명준은. 더 이상 내가 이 시대에 이 공간에서 내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명준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되게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여자친구와 그 뱃속의 태아가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두 사람이 환생을 해서 기러기 두 마리로 보이는 거야. 갈매기 두 마리로 보이는 거야. 그 갈매기 두 마리가 자유롭게 바다를 떠다니다가 휙 가는 걸 보고 얘는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매기를 따라서 배에서 이제 투신을 한 거죠. 그 투신하는 장면을 점점점 얼굴이 뭐 선명해진다 이렇게 묘사를 했을 거야. 그래서 뭐 검붉은 뭐라 그래 아무튼 검은 청색의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흐릿했던 얼굴이 점점점 선명해진다라고 묘사하면서 끝나요. 그런 소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재들이 나온다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도 나왔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이야.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소설을 보라고요. 그럼 확 다르지. 이명준이 왜 막 진짜 뭐 존나 단호박 막 4달러 막 이런 것처럼 막 중립국 막 맨날 중립국 막 이러는 게 이 상황에서 얘는 완전히 겪은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체제를 다 이해하는 거죠. 속속들이. 문제는 이 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오류를 이미 다 깨달아 버린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체제를 나는 동조할 수가 없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아, 나 그럼 중립국 갈게. 근데 중립국 가는 거기서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야. 왜? 어차피 인간 사는 게 똑같거든. 더군다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자친구 뱃속에 있던 태아가 죽어버렸네. 그걸 못 견딘 거야. 또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퍼즐은 배경에 대한 얘기예요. 배경에 대한 얘기. 제가 얘기한 두 번째 퍼즐은 개념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아에 대한 얘기예요.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 존재냐, 여러분이 어떤 이성적 존재고 어떤 감정적 존재냐를 규정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맡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수만이 같은 오르비 같은 수험생 커뮤니티가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데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 아, 씨발, 정말 개소리야. 기준이 높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남자 키가 170이고, 수능 치면 평균 5등급 나오고, 내신도 평균 치면 5등급 나오고, 그래서 대학은 지방에 있는 사립 4년제를 갖고, 월급 200 받고, 이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이 높대. 진짜 개소리야. 개 병신 같은 소리야, 그 소리는. 왠 줄 알아요? 아니, 그 기준 누가 만들었는데? 네 기준이야, 그 기준이? 물어보고 싶어. 그 기준이 네 기준이니? 아니지. 사람들이 떠드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18, 너는 기준이 뭔데? 그 되게 멍청한 소리라고. 잘 들어요, 여러분. 월 100을 받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월 10억을 벌어도, 월 100억을 벌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넥슨 알죠? 넥슨 회장 자살했어요. 몇 달 전에.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0대 재벌이야. 젊어요, 50대. 50대가 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자수성가 했는데 그 사람은 자살했다니까? 월에 100억씩 벌어도 자살을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야. 사회적 기준이 높은, 야, 사회적 기준 누가 정했는데? 정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가 뭐가 없냐? 지가 자아가 안 선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안 서 있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이 안 서 있으니까 뭐로 대체? 남의 것으로 대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지. 자기한테 맞는 자기 인생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건데 시대를 이해하고 이 공간을 이해해서 자아를 이해해서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뭔가를 적응도 해보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 없이 봐. 그러니까 남의 가치관과 남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주의식 교육이에요. 대부분. 근데 대학교를 좋은 대학으로 가잖아. 완전히 주의식 교육이 없어져. 서울대 가서 나는 뭘 배우고 있지? 씨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이공계라든지 이런 데는 빡세게 주의식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 막 의사를 자기주도 학습하면 씨발 이상한데 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도화된 기술을 배울수록 사실은 주의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그거지만 내 삶을 주의식 교육으로 받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책임을 이건 방조하는 거고요. 자기 인생을 방조하는 거예요. 엄마가 살란 대로 살았어. 사회가 살란 대로 살았어. 인생 좆됐어. 씨발 엄마 때문이야. 씨발 사회 때문이야. 장난하냐? 뭐야?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좆되는 걸 책임지기 싫은 거야. 얼마나 비겁한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서울대식이나 나와가지고 그런 수험생 커뮤니티에 막 그런 공지가 올라온다는 이해가 안 돼. 너무 삶에 대한 성찰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그 근본에는 국어라는 과목에 실패해 있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런 배경들에서 제가 개쌍욕 섞어가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얘들아. 욕이 너무 심했어. 근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야 되고 서려면 일단은 체력이 있고 뭔가 갖춰지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두 발로 서려면요, 굉장히 기나긴 괴로움의 시간들이 올 건데, 어쨌든 언젠가는 와요. 나이 80에 올 수도 있고, 나이 20에 올 수 있으면, 나이 20에 겪고 빨리빨리 성장해서 자기 인생 살아가요. 언제까지 남의 인생으로 살 거야? 아, 수능 8등급, 9등급이 뭐 어때서, 씨발. 야, 수능 8, 9등급이어도, 행복하게 사는 애들 많고, 수능 1, 2등급 나와도 자살하는 애들 많아. 그걸 자꾸 그런 기준 가지고, 남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받으세요. 그렇다고 막 앞서 성장하려고, 그럼 씨발 당장 오늘부터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찰을 깊이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 보자고. 봅시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130페이지.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초반부 인사배 세팅하라 그랬죠? 자, 그럼 봐. 자, 지식인이라는 성격부터 세팅을 했어요. 지식인은 불만이 많대요. 야, 그래도 그렇다고 너가 네 몸 없어버릴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종기가 났다고 없어버릴 수 있어? 비유를 한 거네요. 그것처럼 너 한 명을 잃어? 이건 민족의 손실이야. 너는 젊어. 일이 많아. 충고 좀 할게. 일꾼 좀 해줘. 자, 낯선 땅 여기 뭐겠어요? 북이겠죠. 조국 뭐겠어? 남이겠죠. 뭐 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초반부 첫 장면은? 지금 이명준을 회유하는 장면이에요. 남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얘가 남쪽에서 뭘 하다가 너무 환멸을 느껴서 북쪽으로 가서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뭘 하다가 포로가 됐겠죠? 잡혀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보니까 서울대도 나왔고 직업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았고 뭐 집안 배경도 괜찮았고 괜찮은 애야. 뭐 북한 가서 살라 그래. 너도 그냥 여기 남한에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준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4달러 이런 거야. 중립국 막 씨발. 존나 단호박으로 중립국 이렇게. 자,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프를 툭툭 이렇게 치다가 미군 딱 보고, 야, 어떡할래? 야,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얘는 중립국으로 가겠죠, 이제. 그럼 결정이 난 거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씬 넘버 1은 이명준을 회유하는 장면이고, 씬 넘버 2는 거절하고 중립국으로 희망하는 장면이고, 결국 중립국이 결정된 그 결과가, 그러니까 결정된 이후의 장면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의 중립국으로의 삶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준의 외양 묘사를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잘 봐봐. 이 외면 묘사가 되게 이중적이에요. 웃음이 있는데 뭔가 이상한 웃음이야. 이해돼요? 웃음인데 이상해, 지금. 눈물이 보일 정도로 웃고요. 막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야. 그렇죠. 복합적일 거 아니야. 저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나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아니야. 북한이 옳다고 생각 아니야. 포로가 돼서 잡혔어. 야, 남한에 있어. 중립국. 이제 내 인생 결정됐네. 홀가분하네. 하지만 과연 정말 홀가분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상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 명준의 복합적인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면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것이고, 명준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명준의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봅시다. 야, 준다고 바다를 다 마시겠니?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밖에 못 먹는데 니네 허황된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남한이고 북한이고 죄다 허황됐어. 철도 없는 얘기야. 그리고 그 물 마시겠다고 좋은 물이라고? 아니. 그걸 마시기 위해서는 골짜기, 눈물, 땀, 피 얼마나 많은 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생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했네. 이건 우리나라 얘기인 거죠. 자기 비하가 아니야. 조선이 이런 나라였다니까.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그러니까 자 봐.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는 이런 시공간적 배경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설이고 이게 삶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이유인 거야. 자, 잘 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뒤지는 가난한 땅에 자란
이게 뭐야? 시 공간적 배경이에요. 시대정신이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지식 노동자 잘하니까 이게 문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에요. 되고 나면. 그럼 이게 언제쯤 되냐? 나이 40쯤 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안 할래요. 씨발, 그럼 평생 분신으로 사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요즘은 여러분이 들을 공간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렇게 병신 같은 거 존나 많잖아. 하지만 좋은 얘기들도 많고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유튜브들 꽤 있어요. 책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에서 여러분이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통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이런 걸. 그러면서 뭐야? 과학이 아니라 마술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과학이 뭐야? 입증해야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입증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 과학이야. 근현대 이후에는 경험주의고 과학이야. 중세에는 그런 게 아니야. 마술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는? 과학을 믿었다? 근대 사상이야. 근대 사상. 마술을 믿었다? 중세 사상. 야, 1번 찍으면 행복하대. 야, 2번 찍으면 행복하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정치에서 벗어났다는지 알겠어요? 다 허황된 얘기야. 아니, 조국이고 최순실이고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뭘 1번이 낫고 2번이 낫고, 야, 뭐 조국처럼 뭐 해라, 아우, 제발 좀, 제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득을 봐요. 왜? 야,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내가 선거에서 표를 얻고 당선이 돼서 권력을 쥐고 나한테는 이득이지. 내 주변 사람한테는 이득이지. 근데 과연 그 주변 사람이 어디까지냐고. 우리 동네 사람이면 다 이득되나? 이득되면 뽑으시고 그거 선거운동 하시는 거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휩쓸려 다니면 안 돼. 중요한 건요, 마술이 아니라 근대사상 과학이고. 죄송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갑자기 또 정치 얘기해보네. 정신 차리자. 자, 봅시다, 계속.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하시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얘기했다. 딱 그 얘기 나오네, 안 그래도.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꼬인 꼬임을, 야, 지금 50년 전에도 똑같은 거야. 70년에도 똑같은 거야. 6.25 터졌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이게 다. 정치인들의 기망이라고, 이게. 알겠어요?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어머나? 이곳들은 항구를 나가지도 않았네? 결국엔 뭐가 됐어요? 난파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명중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말대로 한번 해볼게. 해봤는데 아니네? 야, 이 새끼들아 잘못됐잖아 라고 비판을 하려고 보니 이미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탄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둔다.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떠들게 되면 못된 균을 옮길 거기 때문에. 그런 저항적인 사상을 옮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내신처럼 써주는 이유는 좀 결이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은 여러분이 이해 없이 무지성으로 쓰고 외웠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우리 삶을 고민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어휘들, 어떤 예시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떻다고?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정치인들은. 근데 바보같이 내가 1번 믿었다가 2번 믿었다 한 거야. 그 시절에는 미국 믿었다가 소련 믿었다가 한 거고요.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얻고, 야, 씨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너희 모순이 있잖아. 너희도 모순이 있잖아. 근데 그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정치 권력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애들 깜빡 넣겠지. 이해됐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대통령이 바뀌면은 전 대통령들이 다 깜빵을 갔어요. 왜 그러겠어? 얘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이쯤 얘기할게. 내가 정치에서 잘 모르니까. 다만 어쨌든 그런 본성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그래서 뭐래?
역사는 속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발자국도 못 낸 것이 마찬가지인데 당대까지 사람들을 만드는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않는가? 벌써 아득한 옛사람들, 자, 너희가 이게 어려울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설명을 잘 봐봐. 봐봐.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잘 봐요. 자, 위쪽 아래쪽 둘 다 근거는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했어요? 토지를 봐봐. 그 시절에 생산수단은 토지잖아.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 생존할 수 있었고 부와 권력도 줄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시는 어떻게 했었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정 지주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버리면 당연히 일부만 부를 무한대로 축적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겨우 생존이 되니까. 남한에서는 어떻게 했냐?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다고. 왜? 조선 다이너스티의 문제, 조선 왕조의 문제, 일제의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뺏었다 다시 돈 받고 나눠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것도? 그래. 그 특정 이벤트 있었던 시점에만 다 걷어들었다가 평등하게 나눠주지.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불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야. 왜? 야, 인간은요, 누구나 다 달라. 노력의 정도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 달라요. 어떻게 완전히 평등하게 살아? 생긴 거 다 다른데. 아, 그러면 우리 다 성형해가지고 똑같이 생기면 되겠다. 그럼 평등할 수 있겠지. 생긴 게 다 다르고 감정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잘 살 수 있겠어요? 그건 허황됐다는 거야.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시대적 사상들, 도그마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라고요.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눈 것만. 즉 언제까지? 그래. 야, 우리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거야? 우리 유상몰수 유상분배할 거야? 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 뒤는 어차피 또 불평등해지고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다는 거야. 근데 니네는 권력지기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 사람들,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거.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이루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할 것만 하면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실도 중요하다, 이상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삶의 죽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 결국 은혜의 죽음은 뭐야? 내 삶의 돛대가 부러진 거랑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야.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도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남파꾼은, 그러니까 명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준은 이 세상의 허황됨을 깨달아버린 거야. 남북한의 허황됨을 깨달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무해진다고, 삶이. 더군다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조차 죽어버렸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허무해지죠. 남북한에서도 허무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행위라고. 즉 무슨 얘기야? 도피성이자 좌절과 절망의 끝인 거죠. 또는 깨달음의 현타의 끝이죠. 우리가 현타가 오면 게임 같은 거 지워버리듯이, 캐릭터 지워버리듯이 얘도 현실에서 자기 캐릭터를 지워버리고 싶어질 거라고,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한 중립국이지만 그 중립국이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잖아.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어딨냐? 아, 잠깐 노란색. 아, 여기 있다. 그렇게 결론난 중립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잘 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녀도 나한테 어깨빵 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현세에서 얼마나 찌고 살았는지 알겠지. 어깨빵 치는 거야. 요즘은 인터넷 댓글 달고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조리돌림하고 그런 게 싫은 거야 얘는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좋아요 개수 생각해야 되고 누가 눌렀는지 확인하고 있어야 되고 댓글 봐야 되고 괜히 친구 들어가 얘 팔로우 숫자 왜 나보다 많지? 팔로우 들어가 보고 씨발 이거 가계정 산 거 아니야? 이지랄하고 있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때도 똑같았다는 거야. 난 그게 싫다.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인터넷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다. 카톡 친구 프사가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거기 왜 메시지가 바뀌었는지 프로필에 있는 그 글들 있잖아. 그 글들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중립국가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참 좋아. 그리고 날 할 일도 나는 지금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대 나왔고 공부도 뒤지게 잘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냥 평범한 일 할 거야. 마음 쓰고 싶은 일 하고 싶지도 않고 머리 복잡한 일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단순 반복 노동 할 거야. 그렇게 수의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수의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소박한 삶을 살며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되게 현실의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사실 약간 나한테는 인생소설이에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사실 제 꿈도 10년, 20년 안에 진짜 이렇게 살고 싶거든, 나는. 사실 나도 지칠 만큼 지쳤고, 이 시대에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언제 확 느꼈냐면 내가 항상 쿠바 얘기 한 번씩 하는데 거기는 인터넷이 안 돼. 진짜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되고 인터넷을 하려면 광장 같은데 와이파이가 잡히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1시간에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나 그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비번을 넣으면 1시간인가 쓸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존나 느려. 그러니까 절대 뭐 유튜브 이런 거 못 봐요. 안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터넷이 잘 되더라고. 쿠바에서 지난 한 10일 동안 아예 핸드폰을 할 수가 없잖아. 인터넷이 안 됐는데. 근데 갑자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인스타 들어가 보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는 의도다분하게 이용한다고. 과시의 목적으로. 누군가의 저격 목적으로. 또는 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를 남한테 막 진짜 악쓰듯이 얘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해롭다. 그냥 이 동네에서 그 동네는 한 200명 정도 사는 동네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길만 지나다녀도 다 인사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 보는데도. 배가 고파요? 저기 가가지고 낚싯대 들이면은 랍스타 요만한 거 1시간에 3마리씩 잡아. 진짜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내 상상 속일 수도 있겠죠. 명준이가 자기 중립구획을 상상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현실에서의 그런 고단함들이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자살로 인생이 끝났잖아. 난 이미 결말을 봐버렸기 때문에 씨발 절대 자살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나의 해석인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작품이 읽히고 나잖아. 정답이 그냥 보여. 잘 봐. 야, 이런 소설을 가지고 뭐 이게 장면에 빈번한 전환이네 긴박한 분위기 이딴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자, 봐. 지금 글의 주제를 생각해봐요. 작가가 방금 이 장면을 통해서 또는 출제자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 명준의 생각이지 않겠어요? 정리하면 이거요. 인물인 명준의 중립국행이고 그럼 중립국행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립국행의 이유가 되는 명준의 내면 심리. 이거 아니겠어요? 맞잖아. 지금 보면 이 내면 심리를 내가 안 잡아서 그렇지 여기는 전부 다 명준의 내면 심리를 서술해 놓은 거라고요. 됐죠? 그럼 초반부 명준의 중립국행이 결정되고 나서 명준의 중립국행이 왜 결정이 된 건지 명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걸 겪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왜 이게 긴박해야 되냐고, 지금. 왜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돼야 되냐고. 당연히 2번이지. 핵심이 뭔데? 내면 심리. 왜? 그걸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왜 중립구행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2번밖에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럼 쓸데없이 개념어들, 장면이 빈번한 전환이다, 긴박한 분위기다, 관념이다, 실감 있는 묘사가 뭐냐, 대조는 뭐냐, 병렬은 뭐냐, 다각은 뭐냐. 아니, 그냥 뭐야? 소설을 읽을 줄 모르는 거야. 삶에 대해서 고찰할 줄 모르는 거야. 생체험을 할 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특정 단어 가지고 맞다 틀리다만 쳐 따질러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 진짜.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말이 많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잘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뭘 자꾸 떠든다고.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거예요. 42번 볼까? 남파꾼. 자, 누구의 상황? 그래, 우리 명준의 상황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겠어? 3번. 왜? 여기서 환상은 뭐야? 정치인들이 말한 기망이고. 근데 나는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얘는 남도 북도 둘 다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중립국을 가려는 사람이고. 맞잖아요. 5번, 현실에 민첩하게 적응을 했으면 당연히 뭐겠어. 빨리 기회주의로 붙어가지고 정치 권력에 기생했겠지. 속세를 떠난 구도자면 스님 돼야지, 스님. 머리 깎고. 이 결과는 뭐야? 스님이야. 이 결과는 뭐야? 정치인 되는 거야. 또는 이 사람은 남 또는 북을 정한 거예요. 과거에 집착했다? 좀 뭔가 결이 다르지. 정확히 이 사람은 뭐야? 깨달아서 씨발 이거 답이 없네? 어쩔 수 없네. 중립국 가야지. 이런 상황이라고요. 무슨 얘기 이해됐어? 이거 어떻게 발췌도구 풀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시대 정신과 공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정답이 보이게끔 낸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볼까요? 4.19 이후에 발표된 최윤혁 강장은 당시 금기되던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그러니까 봐봐. 야, 지금 나도 자기 검열 존나 하잖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 못 하잖아. 얘기할 때마다 막 뺨 때리면서 정치하래 얘기하면 이러고 있는데 4.19면요. 언제냐, 4.19면? 4.19 혁명. 진짜 봐. 독재 정권 끝나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제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막 이런 완전 복잡한 시기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반공 걸려가지고 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짜 용기 있었던 소설인 거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 이거는 시공간적 배경이죠. 그 시절의 시대정신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시대정신은 뭐야? 반공이냐 아니냐 엄청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시대정신에 익숙한 분들이 다 어디 계셔? 강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계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다들. 또 위험하냐? 아무튼 그분들한테 이게 중요했던 거야. 그분들은 아직도 반공이고 빨갱이에요. 왜? 이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 격렬했던 이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 한반도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무슨 문제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각 체제. 이 각 체제는 뭐야? 미국도 포함이고요. 일본도 포함이고요. 남, 북 다 포함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게 완벽하겠어?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인간인데, 인간이 만든 건데.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비판해야지. 왜? 그게 지식인, 그게 소설가의 사명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돼? 그거를 정치 권력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잘 묘사를 했다고요. 미안해. 내가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네. 정치 얘기인데. 툭 꺼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질을 깨우치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걱정돼. 나는 우리 조카가 걱정돼요. 우리 누나, 우리 매형도 의사 치과 의사야. 그런데 완전히 대가리 깨졌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대가리가 깨져 있어. 아, 진짜로.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정치 욕. 아니, 왜지? 근데 나는 걱정되는 게 우리 조카한테 그걸 주입할까 봐. 우리 부모님 알고 있으면 되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왜 굳이 아이들한테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나는 잘 보세요. 1번인 2번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이대로 1번도 2번도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라야. 근데 그 전까지는 1번의 방식도 2번의 방식도 배울 것 많아요. 잘 들어.
그렇다고 1번이 다 틀렸다, 2번이 다 틀렸다 아니야. 그렇다고 남이 다 틀렸다, 북이 다 틀렸다는 아니야. 북은 물론 다 틀렸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북은 씨발 그냥 망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남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뭐 그렇다고 막 완전히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대의 유산 중에 예를 들면 유교 파시즘이었어도 보고 배울 건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절대적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이걸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좀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놔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를 자꾸 던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볼게요. 1번. 이념적 선택을 강조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맞죠? 맞잖아. 정확하잖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잖아. 잘 들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야. 항상 상황 던지고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인생은 원래 그래. 봐봐. 내가 맛있는 걸 먹었어. 행복하죠? 내가 저기 스벅 가가지고 케이크 하나 시켜서 먹었어. 행복하죠? 스벅 가서 케이크를 시켜서 먹었다. 행복하다. 상황 반응이 항상. 그럼 봐. 이념적 성질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 그 상황에 대한 반응 딱 보이죠. 2번 선지. 잘 봐. 이념을 택했다면 얘는 남, 북 둘 중에 하나 선택했겠죠. 근데 했어? 안 했죠? 정답 2번 끝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시대적 흐름,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시대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문학을 풀어? 문학이 그걸 다루는데. 근데 여기다가 무슨 개념을 쓰고 외우고 와, 나 깝깝하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 이 좋은 소설을, 이 좋은 소재를, 이 좋은 교과서를 왜 그렇게 질납게 공부해서 다 바닥으로 날아가고 있냐고, 지금. 어떤 문제의식을 자꾸 얘기하는 건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얘기 건드려서 미안하고 어차피 이 지문이 정치 지문이 어쩔 수 없이 대놓고 정치 지문 얘기하잖아요. 이념이 정치야 바꿔 얘기하면. 봐봐. 자, 공산주의. 그래서 뭐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생기는 거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당이라는 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치 권력, 정치 세력과 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드려야지. 어떻게? 왜? 우리의 현실인데, 삶인데. 근데 너무 이게 터부시 됐어요. 너무 금기시 됐어. 한편으로 그것도 맞아. 왜? 너무 극단으로 치다는 것도 있고 사실 불편해. 정치 얘기하면 사실은 의상해. 근데 어쩌겠어. 문학에서 나왔고 건드려는 줬어요. 난 이쯤까지 얘기할게요. 나는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못하겠어. 다만 이거야. 어디에나 모순은 있고 다만 모순만 있진 않아요. 1번도 2번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실제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나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호도하는 것도 있지. 기망하는 것도 있지. 그냥 1번만 투표하면 2번만 투표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아, 씨, 그럼 호경 뽑지, 씨. 호경 뽑으면 다 해결되겠네, 그러면. 아니잖아. 알잖아요. 그걸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고민들도 포함해서 해보자. 라고 이제 주제를 던진 거고, 다시 좁혀서 보자면 이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명준이는 갈 곳이 없네? 이유는 이렇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다.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잡으셨으면 됐겠고요. 영상 끊었다 할게요.